러너들의 즐거운 토크쇼 드런 쇼. 왜 이렇게 빨리 해? 타이밍이 이게 아니잖아. 아니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좀 이따가 나와야 돼 원래.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해요?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러너들의 즐거운 토크쇼 드런 쇼. 두 번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욕심이 많으셔. 주목받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이니까 네. 저번에 못했던 거 이번에 한다. 저번에 빠져가지고 독특한 박자 감각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두 번이나 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러너들의 즐거운 토크쇼 드론쇼. 오늘 10번째 마지막 시즌 1의 마지막 에피소드 10번째 에피소드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자 1부에서 저희들이 달리기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 이야기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2부에서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좀 주제가 어렵긴 하지만 달리기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부담을 있어요. 네. 네. 사실은 요 정도 게스트가 아니면 사실 질문할 수 없는 그런 거 생각할 때 난이도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딱 올레님 정도 돼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맞아요. 네. 다른 분들은 얘기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답을 못하는 원래 달리기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또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오늘 참가하신 올레님, 지니 코치님, 자세님이 또 우리나라 달리기의 또 미래에 큰 영향을 주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즌 1 두 번째 마지막 에피소드 두 번째 주제로 미래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미래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많으니까 네. 제가 이제 소주제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네. 각각 제가 2개씩 정도 질문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바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해 주신 중에 또 저희들도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네네. 같이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작하기 전에 드론쇼 마지막 이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신청 주소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요. 드론쇼 응원하는 댓글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벤트 신청하실 때는 마라네 TV 그리고 지니 코치님, 러닝 비하인드 잘쌤님 그리고 민티런 채널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 남기실 때 전화번호 뒷자리 4개 남겨주시고요. 이벤트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25분을 선정해서 샥즈 오픈피 T910 한 분에게 올게인 스포츠 프로틴 5분, 89 파워 BCA 4분, 요에미티 워터를 5분에게 그리고 러닝라이프 싱글렛을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신청 기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중복 당첨 가능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앞서 뭐또 얘기 드렸지만은 마피아 분들의 뜨거운 호응을 부탁드리면서 저하고 이제 자쌤님은 좀 이제 응원이 필요한 시기니까 맞아요. 많이 샤. 네, 많이 좀 해줘. 이런데 안 올라가면 어떡하지? 마피아한테 실망하면 되는. 그렇죠. 마피아 분들이 마피아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구독자 20명 이러면서.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저희 상품, 네. 멋진 상품 보내주시는 상품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쌤님부터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게인. 네, 아마존 판매 1위. 무려 1초에 23개씩 판매되는 최고의 단백질, 100% 식물성 유기농 재료로 만든 가장 깨끗하고 신선한 100% 식물성 프로틴, 올게인 스포츠 유기농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 최상의 운동 효과를 위한 BCAA, 유기농 비트와 타르트 체리, 발효 강함과 생강 등 러너에게 좋다는 건 모두 넣은 올게인. 죄다 넣었습니다. 네. 그게 올게인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올게인. 올게인 스포츠 유기농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 이제 달리기 후 단백질 보충은 올게인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 중에 5분 선정해서 이 올게인 스포츠 프로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니코치님. 요에미티죠. 또 건강한 수분과 에너지를 위해 탄생한 요에미티 워터. 무설탕, 무카페인, 비건 원료로 부담되는 성분은 0이에요. 그러면서도 수분과 에너지는 확실히 채워주는 요에미티 워터. 요즘 너무 덥잖아요. 이번 여름에는 지친 근육에 마그네슘과 칼륨을 채워주는 요에미티 워터와 함께 하세요. 오늘 이벤트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에 5분 선정해서 요에미티 워터 웰컴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진짜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요즘은 진짜 달리기 하고 나면 한 30분만 뛰고 와도 땀을 막 쭉쭉 흘려가지고요. 네. 꼭 채워주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전해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러닝라이프 싱글렛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멋진 러너와 함께 멋진 러닝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 러닝라이프. 자, 러닝라이프 최고의 인기 상품 중 하나입니다. 바로 싱글렛. 네, 가볍고요. 심리스 공법으로 부드럽게 여러분의 달리기를 함께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반팔티를 입고 달리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진짜 안 되겠어요. 어깨가 너무 더워요.
그래가지고 싱글렛을 딱 입었더니 이제는 조금은 시원해졌습니다. 네, 러닝 라이프 싱글렛 입고요. 훨씬 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저희 아들이 입더니 잠옷을 입더라고요. 싱글렛이 너무 좋대요. 부드럽고 시원해가지고 귀여워 생각만 해도. 그래서 혹시 여름에 뭐 입고 자지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네, 네. 러닝 라이프 싱글렛 잠옷으로도 너무 좋으니까 꼭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러닝 라이프 싱글렛 무려 10분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네. 블랙 컬러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달리기의 미래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잘쌤님에게 좀 드릴게요. 네. 요즘 뭐 달리기 붐이에요. 저 오래 했잖아. 안 합니까 오늘은? 저번에 했으니까. 했으니까 안 해요? 붐이에요. 그래 했잖아. 그렇지. 달리기 붐입니다. 진짜 엄청난 네. 달리기 붐인데 맞아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 분 다 체감을 하고 완전 계시죠? 체감하죠. 맞아요. 네, 밖에 나가면 뭐 예전에 뛰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 더위에 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자세히 보시기에 계속해서 뭐 사람 늘어나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사실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러닝 문화도 그렇고 컨텐츠도 그렇고 아니면 트렌드도 사실 뭐 이렇게 특히 아니면은 뭐 러닝화 기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예측이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변하지 않는 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건강 수명이 좀 더 길어져서 건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되게 의학적으로는 되게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치매 예방이거든요. 네. 달리기라 치매가. 그래서 치매 쪽으로도 그런 쪽으로 좀 정신적으로 혹은 뭐 심리적으로도 조금 더 건강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열망은 갖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물론 이제 근육량이나 근력 운동도 있지만 이제 유산소, 심폐지구력 같은 것들도 얘기가 많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달리기가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근데 예전에는 뭐 무릎 나가고 어디가 안 좋고 했지만 달리기가 되게 쉽고 안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게 되고 하면서 달리기에 대한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지금처럼 뭐 기울기가 확 이렇게 해서 붐처럼은 아니더라도 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사실 선진국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운동도 잘하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우리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예전처럼 정말 막 이렇게 체육 시간이 등한시되고 공부만 하는 그런 것보다도 계속 이렇게 운동이나 체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달리기, 뭐 육상, 뭐 이런 쪽의 인구나 인기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네. 뭐 이제 앞으로 할 질문들이 계속 이게 전제가 돼야지 할 수 있는 질문들 맞아요. 네. 사실 저는 소비 형태의 변화도 되게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잉여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 직업이 네. 이제 기계로 혹은 AI로 대체되면서 우리가 쉬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 얼마나 그 상대적으로 이제 내 소득은 줄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같은 비용으로 좀 더 길게 또 즐겁게 제가 그 골프나 한때 테니스가 네. 엄청 핫했죠 진짜. 예, 네. 핫했다가 왜 이렇게 사그라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거기에는 비용적인 측면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네. 수익은 자꾸 줄어들고 맞아요. 한때 좀 이렇게 약간 과시하는 영역도 있잖아요. 사실. 네, 네. 예, 그래서 장비에 대한 부분. 그런데 러닝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비용 물론 돈이 안 들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했다가 혼났는데 근데 뭐 러닝화 과시해 봤자 30만 원. 30만 원 제일 비싼 거 사봤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뭐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여전히 러닝만한 게 없는 게 세계 1위 선수가 신는 신발을 그렇죠. 저희가 사서 신을 수 있어요. 맞아요. 다른 스포츠에서는 세계 1위 선수 자전거 사봐. 사요. 그러니까 러닝이 거의 유일한 운동이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오랫동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 진희 코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또 사람들 많이 저도 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게 뭐 이제 어떤 소비 형태나 뭐 이 그 시간이 늘어나면서 찾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같은 세상은 또 살기 굉장히 팍팍하잖아요. 정신적인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이 현대사회에서 맞아요. 저는 사람들이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또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다들 그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제가 어쨌든 이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야, 러닝 그거 인기 몇 년 못 가. 이런 얘기를 매년 들어요, 저는. 네, 매년 듣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한 번도 불안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저는 러닝이 이 인기가 지금처럼 막 늘진 않겠지만 저는 계속 성장을 꾸준하게. 할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런 얘기 듣지 않으세요? 사실 저희들은 다 러닝 산업에 어떻게 보면 좀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당신들 러닝 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또 그럴 하시는 수도 있겠네요. 그럴 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에 그 테니스와 골프가 막 유행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네. 골프 테니스 지시분들 와가지고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알아? 이러시. 아, 근데 진짜 요즘은 진짜 러닝 붐인 게 네. 러닝 안 하시는 분들도 달리기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네. 체감이 되죠. 피부로.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이제 나가서 뛰면은 그 교복 입은 학생들이 러닝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교복을 입고? 네, 교복 입은 학생들이 종종 보여요. 네.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세대 정말 그 10대 아이들한테도 간 거잖아요. 와, 뭐 저는 사실 애들이 좀 운동 같은 잘 안 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근처에 있는데 네. 그 옆에 이제 당연천이라고 천이 있어요. 네. 보면은 학교에서도 약간 쉬는 시간처럼 이렇게 바깥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나 봐요. 네. 야외 활동. 근데 애들이 나와서 무리지어서 몇 명씩 뛰고 네, 저 하는 깜짝 진짜? 놀랐어요. 교복이나 학교 와 체육복이고. 네. 스쿨크루네 스쿨크루. 우리 예전에는 뭐 슬램덩크 이런 것 때문에 다 농구하고 뭐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 너는 왜 안 보여? 그랬더니 자기는 안 뛴다고. 아, 약간 이거 원래 제일 반전인데 어려운 반전? 게 가족 뛰게 하는 거가 제일 맞아요. 어렵잖아요. 네. 저도 와이프는 뛰는데 저 아들내미는 안 뛰고. 와 그래도 우리 아빠 원래야. 응. 또 마라니 TV 알아? 저는 학생들이 뛴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데. 그쵸. 너무 놀랐어요. 그 무슨 세대라고 하죠? 10대 아이들 그 세대까지 지금 이제 갔어요. 무슨 세대예요? 네. MZ 세대 지나서 무슨 세대예요? 네, 몰라요. 어떤 너무 멀어가지고. 너무 멀어가지고. 아직 없지 않나? 네. 야, 진짜 많이. 필연적인 것 같아요. 달리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삶에서 좀 같이 가야 되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전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달리기를 시도는 많이 하시지만 오래 가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좀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렇게 사계절이 너무 있어. 명확해. 여름 되면 엄청 덥다가 겨울 되면 갑자기 또 엄청 추워지고 맞아요. 점점 봄, 가을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를 막 호기롭게 시작하신 분들도 여름 지나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을 되면 살짝 이렇게 복구가 됐다가 겨울 되면 또 막 나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저는 떨어진 건 봤어요. 사실 올라가는 건 물론 못 봤는데 제가 이번에 러닝 붐이 불고 나서 저 머리도 생각했어요. 요쯤 되면 이제 떨어지겠지. 이쯤 되면 트랙에 사람이 점점 줄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도 아니죠. 안 줄. 지금 계속 늘어요 오히려. 네. 맞아요. 이 날씨에. 예,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이잖아요. 눈으로 네. 맞네 적네. 근데 저희는 그래프로 또 볼 수 있잖아요. 시청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5년째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계절 타서 시청률이 떨어져요. 그때 뭐 컨텐츠가 덜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5년 정도 반복하다 보니까 봄에 쫙 올라가고 특히 12월 말에 1월 1일 1월 1일 최고입니다. 그때 좋은 컨텐츠를 올려야 돼요. 네. 12월 말쯤 잘 기획해가지고 네. 쫙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게 반복되는데 신기한 게 올해는 달랐어요. 올해는 이게 여름 접어들었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놀랍더라니까. 네 아마 실감하신 것들이 그래프로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많이 안 올랐어요.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저기 뭐 마라니만 올라가요. 나는 왜 안 올라가요? 우리는 진짜 자세히 봐야 되고 원래는 대충 봐도 우리보다 많이 그래프가 우리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네. 근데 확실히 더운 여름이나 막 추운 겨울에는 확실히 조회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트랙 가서 항상 보거든요. 숫자를 세요.
밤에 나가도 몇 명 뛰는지 숫자가 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뭐 새벽이나 밤 늦게 나가면 정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보면 항상 뛰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그것도 꽤 많아. 밤 11시에 나가도 한 15명이 뛰고 있어요. 네, 내가 맞아요. 이 시간에 달리기를? 예전에는 한 2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서 와, 이거 겨울에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유지가 돼서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 진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니까 네, 지금 달리기 시작하신 분들 뭐 여름 되면 힘들고 뭐 겨울에도 힘드시긴 할 겁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좀 또 상대적으로 다른 운동 제가 다른 것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사실 달리기 전에 이것도 해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수영도 해봤는데 자전거는 겨울 되면 의지와 상관없이 못 타더라고요. 맞네. 바닥이 얼고 하니까 수영은 의지 문제는 있지만 너무 추워. 샤워할 때마다 너무 맞아, 추워. 옷 맞아. 갈아입고 막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동네 좀 싸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빨리 땡 없어지고. 맞아요. 맞아. 진짜 내가 원하는 경쟁률이 시간. 굉장히 예.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운동들이 대부분이었고 축구 특히 조기 축구 제가 축구 좋아해서 한번 네.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들한테 배 나오는 아저씨들 엄청 구살이 먹고 아니 젊은 분이 뭐 이렇게 못 뛰어. 이게 내가 지금 운동도 하고 마인드셋도 좀 하려고 운동하러 나갔다가 뭐 욕 먹고 오니까 기분 안 좋고 오. 그랬는데 이제 자전거는 사실 달리기는 네. 그쵸. 그거에 비하면 계절 상관없이 내 의지만 있다면 좀 더 맞아요.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실 겨울 달리기도 해보면 나름 운치 있고 좋거든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아요. 딱 뭔가 여행하는 듯한 예. 느낌에 엄청 좋은데 다들 무서워서 안 나가시니까. 그렇죠. 다들 저한테 여쭤보거든요. 겨울 달리기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저는 딱 그 노천탕 느낌. 이 몸은 여기서는 이제 맞아. 적당히 따뜻하게 입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몸이 데워지니까 너무 열이 나는데 맞아, 얼굴은 시원하게 바람 맞아요. 맞으면서 그때 그 상쾌함을 비유를 해요. 저는 눈 올 때, 눈 밟으면서 뽀득뽀득. 첫눈 밟을, 그러니까 사람 아무도 안 밟은 데를. 뭐 그것까지 바라진 않지만 뭐 그러면 더 좋죠. 예. 뽀독뽀독 소리. 진짜 멋있지. 비 오는 날도 좋고. 다 좋아요. 저 어제 비 맞으면서 달렸는데. 어제? 네. 어제 저녁에 비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요? 네. 그때 나가서 동네마다 너무 달라. 우중란 맞아요. 하고 요즘에 다 왔습니다. 다르더라고요. 우중란 하고 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제 네. 여자분이 이런 예쁜 여자분이 여성분이 달리기 비 맞으면서 하면 웃으면 뭐야 이럴 텐데. 뭐 실현 당했나? 뭐 이런 뭐야 정도가 아니고 많이 이상한 사람으로 피해가지. 근데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멋있죠. 이제는 멋있어요. 그런 분들 보시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또 요즘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참 이 러닝 하신 분들이 이게 고민거리가 많아진 것 중에 하나가 마라톤 대회를 갖다가 맞죠. 경쟁률이 치열해요. 이게 괜히 접수령이라는 말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요. 완주보다 접수가 더 어렵다. 예전에는 완주하면 축하했는데 요즘은 접수- 성공했어 하면 축하해요 이런 맞아. 분위기가. 진짜. 와 그래가지고 너무 좀 힘든데 이 마라톤 대회도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 좀 해서 올레님에게 좀 질문 드리는데 마라톤 대회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진짜 어려워. 지금 이제 마라톤 관계자분들 대회 관계자분들도 보고 계실지 네. 모르겠는데 거의 뭐 말씀하시면 반영될 것 같아요. 반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러너로서는 되게 아쉽죠. 그 우선은 접수가 내가 원할 때 못 뛴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런데 또 마라톤 인구가 그만큼 늘고 있는 거니까 아. 아마 업계 관계자분들 또 저희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인구가 는다는 것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볼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네. 부분도 있고 산업 전체가 발전할 거니까 발전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런 어떤 경제 효과 비용들이 네. 이제는 투자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메이저 대회라고 불리우는 대회들이 있고, 세네 개 정도 네, 있죠. 있죠. 네. 그 중에는 또 플래티넘급이라고 맞아요. 내세우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플래티넘 받았죠, 레벨을. 네, 봤습니다. 받았지만, 과연, 그 정도의, 대회일까? 격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러너분들이 갸우뚱하고 계신 단계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물론 대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속상하실 수 있지만 갑자기 너무 빠르게 성장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어.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갈 때 사춘기도 겪어보고 엄마 아빠가 그걸 보면서 요 녀석들 이때는 요렇게 해줘야겠네, 용돈을 좀 더 줘야겠네, 뭐 이런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 없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대회 접수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도 정비가 좀 덜 되고 대회 자체를 열어도 뭔가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솔직하게 아쉬움이 너무 많은, 제가 한 1, 2년 전에 그 영상 올리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너무들 주변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업계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느꼈던 부분이라 약간 총대 메고 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연 얼마나 개선됐는가 아직 퀘스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메이저 대회는 그 플래티넘 혹은 골드라벨이라는 격에 맞는 형태의 운영들이 필요한데 사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비용이라는 논리가 있을 거고 그분들도 그렇죠. 제가 이제 건네서 들은 바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비용이 필요한데 그 정도 비용은 없고 뭐 해외 이제 같은 메이저 대회 같은 경우는 참가비가 훨씬 비싸잖아요. 많이 높죠. 우리나라보다 많이 맞아요. 높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올랐는데 그래도 글로벌 기준에는 좀 못 미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부 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올라도 되니 격을 글로벌에 맞춰달라. 네, 비용이 필요하면 좀 더 올려도 된다. 그럼 대신 격을 맞춰야지. 근데 격은 올라가지 않고 돈만 올라가니까 욕을 먹는 거. 하긴 뭐 최근에 가격이 올라갔는데 대회 운영은 뭐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도 이제 산업이 커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돈이 도는 곳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 것들과 충분히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타협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격을 좀 높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해외 마라톤 이제 좀 나가보시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체감을 좀 많이 하나요? 진행이나 뭐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 네. 일단 우리 같이 갔던 시드니만 해도 뭐 거기는 이제 7대 마라톤을 준비하는 곳이었고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운영이 A부터 Z까지 너무 깔끔하고 스무스해서 저는 이거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보스턴 마라톤을 다녀왔잖아요. 끝판왕. 128번째, 128번째의 역사를 가진 대회를 보니까 진짜 대회 전날 엑스포부터 마지막 피니시까지 뭐 하나 제가 뭐라도 하나 꼬집어서 이거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꼬투리 한번 좀 이런 거 좀 얘기해주고 싶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낫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모든 게 너무 스무스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시민 분들의 어떤 마인드까지 장착이 딱 되면서 이제 완벽한 대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정말 많은 시스템 그리고 오랜 역사 거기에 그리고 비용까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총합된 결과니까 이거를 함부로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못해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건 아니니까. 아니죠. 하지만 거기로 가기 위한 방향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들이 필요한 단계인데 아직은 머물러 있는 느낌이라 좀 아쉽다. 저는 또 약간 올레님한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가 보면 이제 수도권에서 열린 대회들하고 맞습니다. 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열린 대회들하고 또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지방에서 열린 다른 대회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좀 변화를 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의 메이저 대회 이렇게 이제 포화 상태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벌써 주변에서는 그럼 나는 경주 혹은 대구 일로 가서 뛰어야지 새만금 이런 데 좋잖아. 왜냐하면 차선책을 찾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울 집값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사이드로 알아보고 하듯이 그다음에 대도시들 알아볼 수 있듯이 그렇게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다들 알고 계시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준비들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나머지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앞에 3-4곳 빼고는
그쪽에서 더 이제 저한테 연락 오는 것도 저희 내년에는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같이 좀 뭔가 해보시죠라는 연락을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네네. 근데 어디랑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의지들을 지자체에서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마라톤 대회 자체를 특히 최근에 대구 국제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그 정치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메이저 대회라고 불리우는 대회들을 진입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이제 급격으로 올라가고 메이저는 진짜 플래티넘급으로 올라가고 이 과정이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 뭐 1,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른 대회들도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겠네요. 그럴 거라고 믿고 싶어요. 네. 예. 올해는 참여하시는 거기든 가봐야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달리기 붐이 있으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긴 맞습니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분명히 진통이 있을 건데 그 과정을 어떻게 좀 빨리 좀 줄여볼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있어서 사실 진짜 러너들의 어떤 이야기들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 과정에서는 그 우리 올레님 같은 이런 인플루언서나 영향력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맞아요. 우리들의 역할? 우리도 인플루언서야. 네. 맞습니다. 우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맞습니다. 않나.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사실 우리가 K 컬처라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단순히 K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K가 붙은 게 아니라 어떤 글로벌적인 다양성을 수용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게 나오면서 그게 한국적인 무언가와 결합되면서 네. 되게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파급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수준이 너무 높다. 와.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마라톤 대회를 그냥 지금처럼 접수하고 달리기 하고 끝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가진 한국만의 어떤 고유한 문화들을 좀 결합하고 융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새로운 형태의 대회들이 네. 좀 나오면 어떨까. 그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좀 알려지고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하는 순간 또 비용이 창출될 거고 그러면 또 격이 높아지는 대회들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준이 높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얼마 전에 우리가 저기 마라톤 대회 만들면 어떤 거 할까 했는데 먹는 얘기만 했거든요. 먹는 얘기. 먹는 마라톤 만들자. 먹개비 이런. 네. 먹는 거 좋죠. 중요하지. 근데 방금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그런 약간 문화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신 거니까 그래서 와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랑. 아니 먹는 것도 수육론. 수육은 얼마 전에 엄청 대박.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김치전론 와. 외국인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의 먹는 문화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하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잘 결합하자. 문화 전체를 결합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알리는 역할을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진희 코치님은 어떠세요? 또 뭐 남편분도 선수 하셨고 진희 코치님도 육상계도 계셨고 하는데 그런 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이런 마라톤 대회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하는 게 좋을지. 마라톤 대회들이 근데 앞에서 뭐 좋은 얘기를 다 이미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도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어떤 저희 한국적인 이런 요소들과 잘 해서 글로벌적인 문화를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 얼마 전에 다녀온 그 한강 삼종 축제에서 이틀 동안에 1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해요. 그렇게 많이 갔어요? 거기? 네. 우와.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원하는 것은 실제 해외 참가자들을 많이 데려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회 중간중간에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저희도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콘서트나 그렇지. 드론쇼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쇼요? 드론쇼였어? 어디서? 드론 혼자 생각 왔어요 거기서? 드론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제적인 대회들을 나오게 하려면 이러한 좀 노력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일단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 네. 우리가 뭐 해외 마라톤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국만의 어떤 느낌 같은 것도 살려서. 사실 해외 마라톤을 따라 하기에는 이미 저희는 코스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코스가 제한적이에요 저희가? 왜냐면 일단
뉴욕을 달리는 것과 좀 한국을 달리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확실히. 네, 그래서 좀 근데 그런 그거는 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그래요? 그건 저희한테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서울을 동경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있으니까. 많아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뭐 네. 그렇죠. 서울에 관광객들 많이 오시고 하시니까 그런 곳을 달려본다는 것도 또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네,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예, 참 이렇게 하려면은 근데 시민분들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어렵죠. 아까 올레님께서도 아까 네. 보스턴 얘기하시면서 완성을 그분들이 네,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게 아무리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운영하시는 쪽에서 한다고 하든 그 지역에 계신 시민분들이 호응을 안 해주시면은 맞아요. 효과 없거든요. 대구대가 사실은 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굉장히 호응을 얻었던 부분은 시민분들의 참여가 그렇게 좋았대요. 네, 대구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서울에서 열린 대회들도 좀 서울 시민분들이 물론 불편함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뭐 여러 네. 가지 생업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좀 해주시면 근데 아무래도 러너가 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럴 수도 좀 있겠네요.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아들도 네. 뛰는데 그렇지. 네. 우리 남편도 갔는데 네.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면 네. 좋아질 수 있는 그러네요. 맞네. 그런 분도 좀 있겠네요. 대회가 올해님께서 예전에 그 영상 올려주실 때 참 용기 내셔가지고 영상 올려주셨어요. 예전엔 사실 얘기를 하기가 조금 이제 좀 맞아요. 네, 조금 그랬는데 그렇죠. 그 영상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맞아요. 좀 과감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레니 올리시고 나서는 그런 비슷한 영상을 많이 본 것 네. 같아요. 올레님도 그때 참 어찌 보면 좀 조심스럽게 올려주시긴 너무 했어요. 조심스럽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렸는데 왜냐하면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 얘기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열심히 하시는데 또 기운을 뺐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달리는 분들께도 내가 지금 저 대회를 달렸는데 또 달릴 건데 되게 자랑스러운 대회인데 왜 네가 뭐라고 이게 문제 있다고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힘을 뺄까봐 그게 조심스러웠는데 그거보다도 힘을 뺏기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많은 러너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짚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역대 마라니 TV 중에서 댓글 정말 많이 달린 그 영상 아니었습니까? 제 맞습니다. 기억에 정말 많이 달린.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책임감이 막 드네. 책임감이 확실히 책임감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내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영향력이 그런데 근데 다행히 또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는 걸 보고 네. 좋은 댓글들을 응원의 댓글들 그래서 똑같이 가려운 부분이 있으셨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앞으로도 총대를 계속 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겁나서 못해요. 같이 하시죠. 계속 두런스 쇼에서. 총대를 계속 전지 제일 앞쪽에서 해주시면 저희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잘 해주고 따라가겠습니다. 계십니다. 네. 자, 진유 코치님의 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네. 아무래도 저희 또 진유 코치님께서 이 패션에 또 이렇게 패션. 이거 이거 또 패션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러닝화라든가 아니면 네. 또 저희 최근에 러닝하신 분들 보면 패션에 정말 그쵸. 와, 또 옷도 정말 좋은 옷이 많이 나오고 이쁜 맞아요. 옷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러닝화 그다음에 패션 뭐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갈지. 러닝화는 좀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유명한 러닝화들을 많이 찾고 또 이제 뭐 품절 되는 것만 계속 품절이 되고 네. 또 구하기가 힘들고 약간 이런 악순환이 실제로 선수들이 이제 막 제품 후원을 받지 않는 선수들이 러닝화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아, 지금 선수분들도 네. 그렇네. 네. 후원을 안 받으면 그래서 웃돈 주고 많이 사고 있고 왜냐면 뭐 해외에서 가져온다거나 네. 왜냐면 근데 그 친구들은 어쨌든 무조건 필요하니까 직업적으로 필요하신 네, 분들이 돈을 있다. 주고서라도 지금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워낙 이제 잘 뛰는 선수들은 뭐 브랜드 스폰이 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좀 네 현상을 볼 수 있고 이거 나 생각도 못했던 네. 그러네. 약간 진짜. 약간 우픈 상황인가.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만 해도 많아가지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 러닝화는 가격이 이미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네. 뭐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더 그 같은 쿠션화, 같은 안정화, 같은 카보나 안에서도 엄청 세분화가 돼서 다양한 기술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선택지는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달리기 패션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아는 그 브랜드들보다는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칼렉이나 소어라든지. 소어. 약간 올리원이 되기 위한 네. 고가의 브랜드는 네, 근데 아닙니까? 그 친구들도 또 고가예요. 네, 맞아요. 굉장히 비싸고 네. 그런 좀 뭔가 이렇게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브랜드들이 또 많은 인기를 좀 끌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 직접 만들어서 입는 친구들도 요즘에 좀 많아졌어요. 만들어서 입어요? 네. 내가 못 사면 그냥 내가 만든다. 만든다. 네, 내가 만들어서 네, 요즘에는 그 러닝복을 직접 만들어서 입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고. 제가 아는 이제 동생은 20대 후반인데 보니까 그 러닝화 중에 저희는 조금 보통 일반적으로는 좀 컬러풀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패션을 완성시켜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 20대 친구는 가장 그 중에서 모노톤인 회색이나 무채색의 계열을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부 브랜드 호카나 뭐 아식스 특히 그런 제품에서 모델에서 그런 컬러를 골라두면 이게 리셀가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리셀이 좀. 근데 그게 또 패션의 완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화려한 걸 좋아해요.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무채색 어느 옷 일상복에도 러닝화를 이제 적용하면서 패션을 챙기는. 일상복에서도 그냥 단순히 러닝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러닝화를 샀길래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 신을 게 없어요.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상의 생활에서 일상화 신으세요. 제발 좀. 러닝.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러닝화 품절 현상이 단순히 러너들만이 사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맞아요. 하게 된 맞아요. 거예요. 해외 경우는 저도 보니까 이제 온러닝, 호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셔너로 엄청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살로몬도 그렇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니 코치 말씀하신 거 선수분들이 신을 신발이 없는 상황. 없어요. 저는 이거 생각도 못했던 건데 그렇구나. 아쉽죠. 근데 패션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더 그렇죠. 더 뭔가 이렇게 개성이 강해지고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좀 옛날엔 다 비슷비슷하게 입었는데 요즘엔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또 그런 패션을 보면서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뭔가 멋지게 입고 네, 어딘가에서 뛰고 커피도 또 한 잔 마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젊은 분들은 아니라 다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사진 찍으러 옷 차려입고 땀나기 전에 사진 찍고 조금 달리다가 사진 찍고. 네. 예전에 그 골프하고 테니스가 유행했던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사진 찍으면 이쁘게 잘 나온대요. 왜냐하면 옷이 기본적으로 이쁘고 골프복이나 테니스복이 좀 이쁘잖아요. 멋있고. 그 다음에 배경이 항상 골프는 이제 막 그린에서 막 찍고 테니스도 좀 멋있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또 재미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저는 처음에 달리기는 그러면 힘들겠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 생각만 내가지고 보통 옛날에 달리기 하면 막 그냥 땀을 쩔어가지고 그냥 그럼 이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나가서 보면은 너무 멋있게 달려요. 그렇죠. 어떻게 코디를 저렇게 잘하시지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코디를 또 아예 안 하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상의 탈의를 해서 또 멋진 몸을 좀 드러내면서 뛰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부럽더라고. 네. 못 봐서. 그거는 벗을 수가 없어. 벗으면 이제 신고 들어와요. 신고. 또한 하나의 패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엔 되게 막 이렇게 화려한 색 많이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또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은 그런 무채색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팁 알려주실 때 그 파스텔풍. 맞아요. 파스텔. 다리 길어 보이는 거. 전 한 해가 다리 안 돼. 코디가 참 중요해요. 그것도 있어요. 친구랑 만나고 나서 바로 뛸 수 있게끔 입어요.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이게 너무 러닝복은 아닌데 네. 내가 이 약속이 끝나고 나서 바로 뛸 수 있게끔 옷을 갖춰요. 옷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갖춰서 입는 거예요? 그렇게 갖춰서 입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타이즈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 좀 이상했는데 요즘에 여성분들은 패션용으로 많이 입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혹시 세 분은 리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감하다기보다는 요즘 뭐 핫 이슈 중 하나인데 신발부터 시작해서 리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일단 저는 귀찮아서 못 하고요. 당근 이런 것도 너무 귀찮아요. 하는 것 자체가 밀당해야 돼요. 밀당을 해야 돼. 그 과정이 너무 싫어서.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막 가격을
올라갈 거를 예측을 해서 미리 공부하셨다가 또 사는 게. 그것도 이제 품도 많이 들고 고민도 많이 하고 선견지명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분도 나름 공부하신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투자니까. 네.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많아졌잖아요. 리셀하신 분들이. 그렇죠. 많아지죠. 그 리셀을 평소에 많이 하는 제품들이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러닝이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러닝 붐이 계속 유지되면은 계속해서 또 리셀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시고 네. 그렇죠. 신발도 구하기 힘들어지고 그러겠네요. 네. 리셀해서 저는 뭐 안 사야 얄밉지만 네. 어쩔 수 없다. 그렇죠. 뭐 이건 뭐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쵸. 어쩔 수 아, 없고. 법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러너 입장에서는 좀 얄미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죠. 뭐 그렇죠.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러니까 알파 3 샀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사셨어요? 네, 성공한 사람, 성공 못한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성공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제 신발 참 이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좀 원하는 신발을 구매하기도 너무 힘든 세상이고 어렵네요. 참 힘듭니다. 저는 미래 러닝화라고 하면 그거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개별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주문 제작이 혹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오. 그럴 것 같아요. 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어떤 기업에서 어떻게 먼저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뭐 슈 피팅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발 크기 정확하게 재서 신발 신자 하는 것처럼 그게 안 맞으면 뭐 발톱이든 여기도 많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딱 맞춰서 내 발에 딱 맞는 그런 거, 그다음에 내 훈련 형태에 맞는 뭐 카본 플레이트의 형태나 두께 뭐 이런 것들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는 미래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어디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봤습니다. 예. 네 군데 있기도 네, 하고 네, 네. 아예 매장에서 준비하는 것도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개인화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재밌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쌤님. 네. 네? 달리기. 왜 놀래요? 적혀있잖아요, 거기. 다음 질문입니다. 네네. 달리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 달릴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수요가 늘기 때문에 조금씩 아마 바뀌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뭐 실제로 우리 어디였죠? 무슨 지하철역에 뭐 생겼었잖아요. 달리기. 러너 스테이션. 러너 스테이션 이런 거 생기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또 러너들한테는 어쨌든 환영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이 있기도 하고 또 그랬으면 되게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내 트랙. 그런 거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어떤 좀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시설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방에는 좀 있는데 서울에는 아직 지방에 실내 트랙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형태로 돼 있어요? 뭐 돔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돔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전천후 경기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 트랙이에요. 직선 트랙. 위가 막혀 있는 네, 위가 막혀 비닐하우스 모양으로. 네, 맞아요. 트랙이. 실제 근데 선수분들 좀 보면은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뛰기도 하지 않나요? 네, 그쵸? 맞아요. 안 답답해요, 거기서 뛰면? 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추우니까. 추울 때 비 오거나 뭐 춥거나 그럴 때. 그래서 뭐 실내 트랙 예를 들어서 꼭 400m 트랙 아니어도 사실 괜찮으니까 취미 러너분들은.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이제 달리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부족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맞네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설 확충은 또 힘들죠. 수도권에서 지금 뭔가 달릴 수 있는 공간을 그렇죠. 안 그래도 땅덩어리 비싼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로드런을 사실 많이 하게 되는데, 로드런을 하면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러너는 무조건 민폐거든요, 기본적으로. 맞아. 어딜 가도 욕도로 먹어. 그리고 뭐 실제로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 자전거 도로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사람 하나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용도로. 표시 정도만 조금 걸음이 빠르거나 조금 빨리 지나가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정도. 추월 차선, 추월 차선. 추월 차선처럼 그 정도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그게 러너 전용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근데 너무 공감되는 게 지금 러닝 인구가 늘어나서 러닝을 즐기시는 분이 늘어났는데 이 러닝 즐기시는 분이 약간 뭐
자의는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인도에 가서 산책길에 가서 달리면은 산책하시는 분들한테 위협이 되고 자전거 길에 올라가면 자전거 타신 분은 또 그렇죠. 달리기 하신 분이 좀 그렇죠. 번거로운 성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인구는 늘어나서 이제 그분들 어쩔 수 없이 뭐 천변이나 트랙이나 그런 운동장이나 이런 데 달리다 보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막 여기서 달리기를 하느냐. 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시설 확충이 같이 돼야 되는데 또 뭐 그러면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역시 올해는 이렇게 촉대를 매주셔야 됩니다. 서울시를 찾아가서 서울시청 찾아가셔가지고 네,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러죠? 의료 복지 비용? 네. 네, 어마어마하게 쓰일 거잖아요. 네. 사실 특히 고령화되면서. 근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방, 그렇죠. 건강, 그렇게 예방 볼 수 차원에서 있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보험회사들도 그렇고, 우리 세금도 그렇고 예방 건강 뭐라 그러죠? 예방의학? 예방의학. 예, 거기에 충분한 비용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네.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만 건강해지니까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그렇죠. 여기다가 할 수 있다. 예, 저희 그 마피아분 중에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네. 대화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런 검토를 생각하고 있다. 장관님 뭐 이런 분이시죠. 거기까지 아니라 제가 장관님이었으면 근데 꽤 이제 높은 네. 수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왜냐면 너무 필요하다 사실. 근데 달리기가 그만큼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병을. 왜냐하면 공원이 많이 생기고 산책로 많이 생긴 것도 원래 이런 쪽에서 처음에 같은 관점이죠. 같은 관점에서. 네. 오. 근데 달리기 러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산책로랑 비슷하게 러닝로 같은 게 이제 그렇죠.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병이 든 다음에 그 병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 지원이 네. 되는데 그 비용을 사전에 땡겨서 예방하는 거죠. 사후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하는 게 훨씬 좋죠. 싸고. 훨씬 좋죠. 와. 그 좀 시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막상 나가서 막 사람들 막 바글바글하고 하니까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뭐 요즘 좀 유명한 트랙 있잖아요. 네. 뭐 네. 반종이라든가 네. 뭐 목동이라는 데 가보면은 이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숨 막힐 정도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시설들도 좀 같이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시설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저는 이제 워치도 그렇고 러닝 어플도 그렇고 그 자전거는 우리 자전거 앱이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랑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러닝도 좀 이런 러닝 내비가 네. 좀 같이 발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좁은 로드런을 할 때도 좀 좁은 로드 말고 좀 넓고 이런 로드들을 좀 알려준달지 달리기 좋은 이런 코스들을 좀 알려준달지. 재밌다. 네, 아니면 뭐 네이버 지도 보면은 자동차로 가는 법, 지하철로 맞아요. 가는 법이 그런 것처럼. 걷기로 가는 법인데 옆에 달리고 이러고 달리기로. 달리기로 가는 법. 야, 재밌다. 실제로 너무 인도인데 되게 좁은 길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사실 로드런 하면은 좀 민폐되는 경우들도 많고. 맞아요.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좀 넓은 길이나 이런 걸로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참 재밌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 좋죠? 좋은데 진짜? 이거 네이버에서 봤으면 좋겠다. 네이버에서 이메일 한 통 보내요. 와, 이거 괜찮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 보통 네이버도 가보면은 도보랑 자전거는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전거까지 있죠. 그러니까 근데 달리기가 없잖아. 달리기. 저 항상 그래서 자전거 길 검색해서 갔거든요. 맞아요. 어디 갈 때. 근데 자전거 올라가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뒤에서 막 그렇죠. 따랑따랑하고 가시니까. 음악 듣기 좀 무섭잖아요. 자전거.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이거 그래서 샥즈. 야. 이게 중요한 이게 오픈형 이어폰이 중요한 게 그런 부분에서 최고입니다. 꼭 이벤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요. 얼마 전에도 사고 있었거든요. 세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예, 몰랐네요. 트레일러닝 하다가 트레일러닝. 예, 트레일러닝 하는데 이제 인도로 뛰는데 거기 인도가 막혀 있어가지고 도로로 잠시 갔는데 잠시 간 순간에 차가 와가지고 사고가 얼마 안 돼서 한 몇 주 안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닝 하시는 분들이 또 사실 이런 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계속해서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또 러닝 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 건강하자고 하는 건데 또 괜히 무리해서 이렇게 막 달리다가 다치면은 그만큼 손해가 또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건강하면 좀 좋겠고 오늘 저기 네이버에서는 잘생긴 아이디어를 좀 보고 있나 네이버? 달리기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올레님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최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렵다. 뭐지? 왜냐하면 달리기 문화를 지금 사실 좀 선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이끌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게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달리기의 문화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심오하네. 심오하다 심오해. 네. 변화해야 할까 어떻게? 뭐 변화가 될까? 혹은 뭐 변화를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지금 사실 러너들이 좀 일반 시민분들에게 약간 뭐 욕 들어먹는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 봤을 때 어떻게 문화가 좀 변해가야 될까? 진짜 어렵네.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네네. 예. 네, 러닝크루 문화. 뭐 그러니까 크루 이제 문화도 크루 문화 최근에 뭐 기사도 한번 맞아요. 뜨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네. 아마 사람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이제 분명히 러닝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뭔가 또 충돌이 날 수 있는데 러너들이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모든 문화가 이제 정착되기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리소스들 그리고 어떤 마인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길거리에 막 쓰레기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가져가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왔지만 지금은 놓고 가도 우리나라는 그대로 있잖아요. 하지만 네,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좋은 나라, 좋은 나라. 놓고 왔는데 깜짝 놀라서 가봤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건드리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성숙한 문화죠. 어떻게 보면. 네. 성숙한 문화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착오들도 과도기적인 단계가 시행착오들이 필요한데 지금이 딱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 네. 어떤 자정작용처럼 우리나라 분들은 또 그런 마인드가 너무 세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러너 분들도 이미 내가 지금 피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이게 피해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자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네, 왜냐면 지금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마피아분들 그 단체 방에 막 올라와요. 네. 이런 부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죠 하면 다 알고 있고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되고 네네. 피해 가야 되고 속도를 늦추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자정작용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걷거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이렇게 우리 또 달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양보해서 조금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막 인지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2년 후쯤에는 다들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우리가 이거 누가 가져가면 안 돼요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뭐 이런 기본적인 도덕적인 부분이 도덕에 대한 기능이 올라가니까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막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처럼 네. 러닝 문화가 그렇게 좀 세련된 문화로 자리 잡혀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지금 근데 러너분들 보면 대부분 정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에 생각을 하고 특히 또 뭐 운동도 다른 운동도 좋지만 러닝이라는 운동 자체가 좀 생각을 좀 많이 깊게 하게 되고 사람이 좀 긍정적인 방향 움직이다 보니까 좀 러닝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좀 이타적인 분들도 많으시고 배려심도 좀 있으시고 그런 것도 있어서 문화가 앞으로 좀 자연스럽게 바뀌어가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물론 대부분이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들이 극소수의 분들 문제인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에는 저는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들의 또 총대를 몇 번 매는 거야. 영향력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뭐야, 근데 여기 같이 좀 하면 안 돼? 그래서 계속 이런 걸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할수록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리고 뭐 올레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왜냐하면 달리기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배려에 대한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또 매너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정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안란리의 매너를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모르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몰라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뭐 트랙에서 어떤 식으로 달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1레인이 어떤 1레인, 2레인, 3레인 어떻게 되고 추월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방향을 네. 반시계 방향 도는 이유나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예전 진우 코치는 그래서 쇼츠에서 많이 올리고 네네 있어요. 네. 올렸습니다. 네. 특히 그 어린 분들이 더 많이 뛰게 된다면 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만 해도 고등학생 때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탁 뛰어가면 앞에 누군가 걸어가면 그 옆을 샹 지나갈 때 참 내가 멋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중이병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아까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멋있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민폐일 수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서 되게 놀랄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려지고 더 그럴수록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어떻게 알려줘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알려줘요? 야, 너 정신 서봐야 되거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요즘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기가 좀 힘든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좀 아니, 근데 이제 달리기 인구가 늘고 이게 자연스럽게 점점 많아지면 학교 교과 과정에도 우리가 체육 시간에 트랙 사용하는 법 뭐 이렇게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체육 시간이 늘어야 돼요. 근데 체육 시간이 너무 지금 체육 시간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네. 뭐 체육 시간 사실 공부하는 시간으로 쓰지 애들이 맞아요. 뭐 체육 공부를 하지는 않으니까. 그게 좀 아쉽기는 하죠. 너무 아쉽죠. 근데 그것도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점점 조금씩. 되게 다 낙관적이시네요. 근데, 러너들이라.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진해 코치님 생각 좀 다를 수 있어. 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 근데 왜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다들 낙관적. 아니 왜냐면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저는 실제로 그런 크루를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아니 그렇게 기사에 이제 안 좋게 나왔잖아요. 뭐 고성방가 옷 벗고 막 음악 엄청 크게 틀고 막 위협적으로 달리고 그렇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러닝을 하면서 그렇게 달리는 크루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몇 번 네. 봤어요. 있긴 있습니다. 진짜요? 저도. 근데 저는 그 기사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자체를.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이슈화가 되고 네. 어쨌든 자중자격이 필요하다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네.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단계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인지하고 고쳐 나가고. 네. 뭐 이런 저희가 순간들. 또 콘텐츠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지나갈게요를 너무 또 조금 크게 하면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깜짝 놀라요. 놀랄 수도 뭐지? 비키라는 건가?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일 그러니까 수도 그것도 있고. 다 러너분들이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이거 조심하세요라고 하려고 한 건데 네, 네. 맞아요. 워낙 뛰다 보면 에너지가 넘치고 그쵸. 소리도 맞아요. 크시고 갑자기 확 튀어나와요. 크게 해야 들릴 것 같고 네, 또 네. 뭐 우통 벗고 혹은 음악 틀고 하는 것도 이건 너무 즐겁고 우리 맞아요. 좋은 문화니까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피해가 될 수도 있구나를 이제는 알게 되시니까 알 수 있는 거지. 점점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이제 뭐 저도 아주 자주는 안 해요. 정말 가끔 가다가 이제 조금 이제 저렇게 활동하시면은 일반 시민분들이 저희 같은 러너들이야 야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 시민분들 봤을 때는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라는 행동하신 분들 봤는데 가서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말할 순 없지. 여기 지금 티셔츠에 이게 적혀 있어. 그래서 너 이러면서 이거 와가지고 뭐 혹시나 약간 또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조심스러운 시대가 좀 되어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올레님 정도 돼야 말 못해요. 말 못해요. 더 말씀하시기 힘들어요, 사실. 네, 더 말씀하시기 힘들 수 있죠. 굉장히 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럼요. 직접 얘기하는 건 쉽지 않죠. 진짜. 네. 사실 또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 이거 이제 진우 코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네. 좀 이거는 제가 좀 많이 궁금했어요. 뭐냐면은 자 스포츠로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뭐 취미생활에 가까운 네. 그런 러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말 전문 영역인 스포츠로서 육상이라는 개념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가 될까?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선수층이 엄청 얇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유소년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소년 선수였던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하고 계시는 선수들이 계속 오래 자리하고 계시고 그쵸. 새로운 선수들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확실히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배워온 게 생활체육이 발전이 되고 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전문체육의 발전으로 이루어진다. 순서가 그렇게. 네. 일본이 그렇잖아요. 생활체육이 어려서부터 너무 막 많이 띠키고 이런 네.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선수들이 우수한 선수들이 되고 저희도 이제 그런 단계로 좀 진입을 한 게 아닐까 어쩌면. 지금은 저희가 잘 만들어 나가기가 분위기를 잘 만들어. 이제 생활체육이 이제 발전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바로 전문체육으로 이어지진 않고 이런 시간들이 좀 오래 지나야지 그것도 이제 전문체육 쪽에서도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일단은 좀 지금 연맹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유소년, 그러니까 러닝 육상교실 찾아가는 육상교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육상 종목들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좀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일단 좀 많아야지 애들이 육상 선수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인 거고 이런 거부터 좀 인지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이거는 좀 불변의 법칙이긴 한데 그 스포츠가 발전하려면은 그 스포츠에 스타 선수가 나와야 되고 올림픽에서 스타 네.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육상은 지금 이제 우상혁 선수가 네, 또 되게 엄청 왕성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나와야지 또 이제 어린 선수들이 그 선수를 보면서 네 운동을 꿈을 시작합니다. 키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수영은 진짜 엄청나게 풀이 더 넓어졌잖아요. 네, 네. 박태환 이후로 지금 황선우 뭐 이런 선수들 보면서 그런 것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죠. 근데 저는 그래서 좀 잘못 생각했던 게 있어요. 사실 진해 코치님 얘기 듣고 나서 좀 반성한 게 선수 탓을 했어요. 약간 선수들이 더 노력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면서 제가 좀 반성이 된 건 저변이 먼저구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반 저희들이 저변이 늘어나야 거기서 선수층이 넓어지게 되고 네. 선수층이 두꺼워져야 좋은 선수가 발굴이 될 수 있는 네, 확률이 맞아요. 올라가고 네. 그런 게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선수들 탓을 할 게 아니라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러닝 인플루언서 하시는 분들이 또 좋은 러닝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또 이런 육상이라는 종목도 더 같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순간 들었어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네. 지금 러닝 인구 생활체육으로서의 네. 러닝 인구가 많아지는 것. 그래서 경제 효과가 늘고 있는 것. 네. 이 분야에서. 네. 뭐 일례로 모 브랜드가 몇 조 원 달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가 뜰 때마다 저는 되게 흐뭇한 게 이렇게 되면 선수층에 대한 투자도 또 많아질 거고 네. 사실은 시스템이나 어떤 보장이 돼야 나의 미래를 걸고 운동을 해보는 건데 맞아요. 내가 이거 운동했다가 뭐 그쵸? 나중에 네, 네, 맞아요. 어떻게 되지? 네. 근데 이제는 생활체육인이 많아지면 내가 네. 혹시라도 뭐 국가대표가 안 되더라도 맞아요, 코치로서 맞아요. 충분히 지금 그래서 저는 주변에 보이는 러닝 코치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너무 오프라인에서 코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좋은 신호. 예, 볼 수 네. 있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어쨌든 반대합니까? 반대가 아니고 반대하셔도 되죠. 우리의 역할이 또 크다고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 또 총대 또 매라고? 총대는 아니고 이거. 본인이 한 매봐 이거. 네, 네. 지금 본인이 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러닝에 관심이 많아지고 러너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육상 선수 중에 누가 잘하지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알기가 어렵고 맞죠.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되게 팬이 되고 싶어도 누가 있는지를 몰라서 못 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뭘 소개를 해준달지 네. 누가 있다고 알려준달지 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람들 눈에 들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좋지. 잘 터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네. 그러니까 네. 그런 광고의 시간, 광고 타임이었어. 광고 타임. 창구가 더 많아질 수 있으면 그래서 누군가를 알고 누구 선수를 더 응원할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그렇죠. 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육상 선수 누가 인기가 많고 그쵸, 누구를 그쵸. 더 응원하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투자가 더 들어갈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관심도 더 많아져.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좀 선수분들도 알려줘야 되는 게 전에 최경선 선수님 오셨을 때 네. 그런 얘기했지만 스포츠나 선수가 존재한다는 건 팬이 있어야 사실 그렇죠. 존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육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지금까지 너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뭐 자쌤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또 많이 선수 알려주시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맞아요. 팬이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아쉽네요. 저는. 이번에 본인이 총대를 매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잘터뷰. 네, 확실히 근데 이제 요즘 같이 이제 자기 PR 시대에서는 선수들도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자기 채널이 있고 또 다들 소셜 미디어 하는데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만 해도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요즘에는 이제 협찬이나 이제 스폰 같은 거를 선수들보다는 인플루언서 위주로 많이 해. 그래서 너무 아쉬워. 이러는데 맞아. 그렇네. 그럼 오빠가 노력을 해야지. 오빠가 인플루언서가 돼야지. 와이프니까 하신 네. 얘기다. 남편한테 너무 빡세다. 네, 그건 아니 뭐 브랜드에서든 뭐 당연히 효과가 더 좋은데 투자를 하는 게 그렇죠, 당연한 그렇죠. 거고. 네네. 그냥 오빠는 오빠의 채널을 키워서 그렇게 되라. 팬이 그렇게 많아지고 얘기를 네. 팔로워가 많아지면 그럼 사실 본인한테도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선수들도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현 선수 인스타 항상 좋아요 눌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코치님 걸 깜빡해도 네. 그 남편분 건 항상 제가 좋아요 눌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던데? 아, 감사합니다. 사진 누가 찍어요? 사진 보통 제가 찍어주죠. 아, 역시 이거 뭐가 좀 다르더라. 사진 때깔이 좀 다르더라고. 진희 코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네, 제가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딱 보니까 김지현 선수 딱 그 인스타를 보니까 호감이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영상이나 사진 보면은 맞아요. 정말 운동하신 분 같았어요. 진짜 운동만 하는 운동만 하는 사람 사람이에요. 같은 느낌인데 최근에는 사람이 좀 빛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역시 와이프를 잘 만나야 돼. 제가 사랑의 눈으로 또 찍어줘서 그런가?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끝날 시간이 돼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취미와 스포츠, 육상, 어떤 보면 엘리트 쪽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이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바뀌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셨던 부분이 조금 공감이 돼요. 선수분들도 좀 이제는 노력을 어필할 수 해야 있는 돼요. 부분을 네. 조금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여러분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선수분들도 노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그냥 이제 각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세 분의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의 달리기를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렇게 돌아갈게요. 자스님부터. 네. 네. 뭐 제 달리기는 뭐 저는 이제 평생 취미로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마도 제 뭐 기록적인 정점은 50대에 찍지 않을까. 기록이 정점 50대에.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해외 마라톤도 정말 욕심 많이 나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근데 또 인생이 기니까 사실 뭐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뭐 50대든 60대든 천천히 부럽습니다. 또 그렇게 젊음. 그렇게 또 얼마 차이 많이 안 나요? 생각보다 많이 차이 안 나요? 저 아직 뭐 31살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나이 들고도 얼마든지 여유 있게 또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여유 있게 그렇게 가려고 하고 이제 써오셨네. 뭐 쏘았다. 네. 멋진 말? 그 외에는 멋진 말은 아니네. 뭐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이제 유튜버로서 또 이제 그런 걸 활동하면서 이제 하려고자 하는 거는 이제 러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가 예전에 어디가 다쳤었는데 러닝 해도 되는지 아니면 나이가 좀 있는데 해도 되는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러너로서 또 유튜버로서 활동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올레님 어떻게? 네. 사실 오늘 뭐 맞지 않게 너무 거창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뭐 어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사실 내가 뭔가 변하고 그 변하는 모습이 주위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저렇게 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달리기를 제 와이프가 시작한 것처럼 아니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달리기 좋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네. 그렇죠. 주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달리고 변화된 체력으로 다른 모습들을 또 다른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노력들을 하고 네. 그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또 달리기를 시작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우리 러닝 문화도 좀 더 선진화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뭘 바꾸고 뭐 하는 약간 총대 메고 하는 거 부담스럽고
나부터 좀 더 내 자리에서 그렇죠. 있는 자리에서 좀 더 잘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올레님께서 하신 얘기는 사실 이렇게 책을 보시면 또 네. 또 아이고. 깊이 있게 또 얘기를 또 보실 수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도 네. 또 이제 다 책에 또 나오는 내용들이고 하다 보니까 프로야 프로. 네 그래서 한 번 더 광고 아이고. 마라니페이스 네 마라니페이스 꼭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러너분이라면 진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읽었으면 계속 밑줄 치면서 보게 되니까 꼭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니코치님은 미래 달리기 저의 미래 달리기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좋아하는 일들을 좀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달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몇 살까지? 100살까지 가시죠? 100살까지? 네. 두런쇼 시즌 너무 한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두런쇼 시즌 한 100까지 가는 가. 네.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쵸. 100살. 네, 저는 그럼요. 이렇게 허리 굽어서 이렇게 뛰는 모습이 그냥 너무 멋있어요. 그런 게 힙 아니겠습니까? 힙을 내밀었다는 얘기인가요? 허리가 구부러져서 힘이 나왔다고? 네. 지네 코치님은 나이 드셨어도 꼿꼿하게 잘 달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민트런님. 멋있습니다. 저요? 네. 저는 한결같은데 제가 뭐 채널을 만든 이유도 좀 그렇고 앞으로도 제가 해야 될 일은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자신의 달리기가 뭔지를 찾지 못하신 분들을 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나한테 맞는 달리기가 뭔지를 찾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달리기를 포기를 하시거나 부상 때문에 달리고 싶어도 못 달리시거나 그런 분들을 많이 봐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마음이 좀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과 옆에서 같이 이제 달리고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또 뭐 앞만 보면서 달리는 그런 러너가 아니라 항상 제 옆과 뭐 뒤와 위나 아래까지도 그러니까 위는 본다는 하늘이나 이런 거 보고 또 여유도 가지고 그렇게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달리는 좀 달리기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채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 채널 광고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너무 길면은 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채널이라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항상 어김없이 라이브를 하고 계시고. 네. 가끔 예전에 오셔가지고 채팅 남겨주시고 하셨거든요. 저도 이렇게 댓글 안 남기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몰래 지켜보고 긴장해야겠네 이제부터. 네, 이렇게 해서 다들 이제 오늘 네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는데요.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모이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국의 대한민국의 달리기의 어떤 문화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실 또 변화를 주도하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 세 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네 명이 어떻게 좀 변화를 이끌어 나갈지 또 이런 것들 어떤 달리기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이제 저희 두런쇼 시즌 1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 되었는데 좀 섭섭하네요. 약간. 길게 왔습니다. 처음에 사실 10번째까지 할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에피소드 10개까지 하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쉬시는 거 쉬네. 사실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과정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힘들죠.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뭐 기업에서도 많이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좀 기대한 것보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특히 또 이렇게 지니 코치님하고 자쌤님은 제가 진짜 해드린 게 없어요. 두 분한테 해드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마음속 깊이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또 저 마지막으로 또 빛내주신 저희 런통녀 영광입니다. 올레님 함께 해주셔서 저는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 같아 이렇게 아무나 부르는 자리 아닙니다. 진짜 아무나 부르는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올레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훨씬 더 빛나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끝내기 전에 사실 뭐 제가 끝내는 것보다는 각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만 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지니 코치님 두런쇼 마지막 인사. 일단은 두런쇼 열심히 준비해주신 민티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잘쌤님과 또 민티런님 그리고 게스트분들이 많이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쌤님. 네, 뭐 저도
뭐 드론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사랑해 주셨다고 하기에는 드론쇼 뭐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드론은 뭐 두잉. 그러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뭐 달릴 때 뭐 필요하시면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저희 이렇게 러닝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 이렇게 또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로 와주셨고 대한민국 달리기 문화를 또 이끌고 가고 계시는 올레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에 귀한 분들께서 불러주신 자리라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이야기 나누고 나니까 뭔가 제가 또 뭐 하나를 담고 돌아가는 네. 총대를 농담이고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네.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요렇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한 5년쯤 후에는 네. 어떤 모습일까 되게 너무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 러닝 문화를 선도해 가는데 앞장서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드론쇼 어떻게 100회쯤 특집에 나온다면 네. 그때 보이는 저희의 모습은 또 다를 것 같아서 100회 특집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걔가 언제예요? 그 전에 나락까지 안. 그럴 일은 없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너무 즐겁고 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론쇼 시즌 1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도 다들 고생하셨지만 또 시청해주신 분이 안 계시면 또 존립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드론쇼 시즌 2 이제에서는 좀 더 또 새로운 컨텐츠, 드론쇼 시즌 2와 또 새로운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발전된 모습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드론쇼 많이 봐주시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봐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들이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러닝 주치, 대한민국 러닝 주치, 러닝 비하인드 자쌤님이셨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 러닝 코치이자 또 러닝계 요정 지니 코치님, 그리고 대한민국 달리기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저희 해피러너 올레님, 그리고 저는 민티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오늘 올레님 오셔가 너무 이게 재밌었어요. 재밌네요. 나는 대미를 장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레님 초청 너무 잘하는데 종종 불러주세요. 네, 와주시면 저희 너무 영광이죠. 와야죠. 네. 재밌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